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또 되게 골 때리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 봤는데, 맨 처음에 내가 내 눈을 의심을 했어. 그래서 이야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예뻐요라고 얘기했던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았대. 그 성적 수치심으로. 그걸로 초딩이 선생한테 징계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런 게 진짜 일어나나? 뭐 헬조선 낙원에서 뭐가 일어나도 이제 크게 웬만하면 내가 놀라지 않는데 초딩의 선생님한테 예뻐요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엔 징계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롱롱 스토리이긴 한데 언제부턴가 그 이쁘다라는 얘기가 여자들 사이에선 평가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지만 물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니야. 나도 맨날 오면 외모 평가를 당하거든. 내 나이 43살에 처음 보는 이상 개딱대기들한테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래서 야 니들도 나이 먹어봐 이 새끼들아. 그래갖고 원래 몸이 굵어지고 얼굴도 커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뭐 이제 그렇게 외모 조롱을 아직도 이게 심심하면 당하면서 나는 좀 역지사지로 이 땅의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외모로 인한 품병 같은 거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받잖아. 그래서 이 새끼들이 미러링을 하는 건가?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아직도 기억난 게 맨 처음에 이 예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에게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거의 초창기 사람 중에 롤모델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곽정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정은이 누나라고 있는데 이 누나가 옛날에 트위터에 어떻게 글을 썼냐면 택시를 탔는데 앉자마자 기사분이 주말인데 좋은데 놀러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일하러 가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예쁜 공주님들도 일을 하러 가느냐라고 다시 물어봤대. 한 김에 서울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대. 이동하려고 탄 택시에서 낯선 사람에게 외모에 대한 평가 섞인 말을 듣는 게 매우 불편했고 예쁜 여자가 왜 일을 하느냐는 모종의 전제도 괴이하게 짝이 없으며 공주라고 지칭하며 어리고 미성소가 내 취급을 하는 일련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맨 처음 이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비비꼬임이 이렇게까지 비비꼬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다못해 오늘 화장 좀 잘 안 먹었는데 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쁜 공주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외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이제 그 뭔가 이제 모종의 전제도 뭐 괴이하고 그리고 공주라고 지칭하고 어리고 미성숙한 애 취급받으면 나는 이제 어리고 미성숙한 취급하면 되게 좋아할 나이 아니냐? 난 민증검사 한 번씩 받으면 나 겁나 좋아하거든. 나는 우와 이래야 되는. 정은이 누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때가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근데 이때가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여자 중에 한 명이거든. 지금은 어디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때부터 그게 좀 예쁘다란 얘기 평가가 불편한 여자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당시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 문제는 발언이라고 여러 가지 좀 커졌는데, 그때는 또 정은이 누나가 내가 느낀 불쾌감에 대해서 적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속이 좁다고, 네가 못생겨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섹시기사를 모욕한 거라고, 정병 같으니까 진료를 받으라고. 누구나 자기 소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설득해서 이해시켜줄 이유는 없다. 그래, 맞는 말이야.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수준으로 죽는 거지. 설득시켜줄 의무감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제 평가받는다. 굉장히 극심한 그 불쾌감을 표시했던 정은이 누나는 장기하에게 대놓고 이 남자 침대에서 어떨까 그 얘기를 했지. 맞아. 누구나 다 자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들이 이쁘다란 말에 발작을 트기 시작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10년쯤 지났지 지금.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굉장히 오랫동안 스노우볼이 굴러갔고 결국에는 초딩이 선생님 이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 고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 왜 재밌냐면 이게 또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돌연 신고를 했거든.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9개월 뒤에 이걸 성희롱으로 고소를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는 거지. 아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초딩 5학년 학생인데 그 내용 자체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만날 때는 9개월 전에는 선생님 예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래 어깨 툭 치고 넘어가 진짜 그렇게 넘어갔다. 근데
9개월 뒤에 이렇게 이제 불쾌감을 느꼈다고 고소를 때려서 성희롱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이게. 근데 이 내용이 그 약간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이 내용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게 맞불로 가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이뻐요라고 말했던 학생이 학교에서 심각한 학폭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학폭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그 뭐 추행도 당했다고 하더라고, 학생이. 그래갖고 학생이 이걸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방치한 거 아니냐, 선생을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고소를 했던 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9개월 전에 너 나 이쁘다고 했지, 응, 너 고소 이렇게 맞불로 교권 침해 신고에 대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교권 침해로 이제 바로 때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결국엔 이제 이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교권보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졌잖아. 그래서 교권보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서희초 사건, 그때 아마 이후로 교권보 이런 게 센터 위원장 이런 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선생들이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교권보 이것도 그때 서희초 사건이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도 조사 결과 그런 뭔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컴플레인으로 애가 간 게 아니라 같은 교사들이 짬처리 교사들끼리 그게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 그 교사한테. 그래, 교사들이 죽여놓고 이제 그거 갖고 학부모한테 야 너희들이 죽였어 이랬고 우리 교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데모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생겨서 이게 교권보 요게 지금 일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교권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 평균 뭐 14건씩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권보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추행이다 때려버린 거야. 그리고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야, 이게 말이 되냐. 법 쪽에서도 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찾아가니까 교육청이랑 담임교사는 전부 다 아가리 여물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의 반응은 그거였어. 근데 이걸 무리하게 교권 침해로 선생님 이뻐요 했다고 신고하는 게 비윤리적인 행위 아니냐. 이게 비윤리적인 행위다라는 얘기부터 미쳤냐, 돌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 그리고 애가 잘못했다. 선생님 추하게 못생겼어요라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교사들이 힘이 엄청 센 게 덩어리가 많거든. 40만 명 넘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맨 위에 보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뭐야,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먼저 했구먼. 그럼 교사의 반응이 이해가 된다. 마치 뜬금없이 학생이 이뻐요 한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썼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 그리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먼저 했네. 정당방위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로 교사를 걸은 것 같은데 MBN은 왜 기사를 이렇게 냅니까? 라고 하니까 밑에 왜 그게 이해가 되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9개월 전 사건으로 가져서 보복한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교사 카바 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 이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아동 학대로 고소를 걸었던 거는 그 근거가 명백하게 있거든. 애가 되게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 그중엔 추행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걸 알면서 네가 방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거면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9개월 전에 지난 그 방어 차원이라고는 얘기하지만 9개월 전에 선생님 너 이뻐요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게 징계가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존나 심각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넘길 수 있다는 거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위원회란데 그 조직이라는 게 있는 데서도 저게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저 집단이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이인리 법칙 얘기를 많이 하잖아. 걔 병신 같은 도라이련이 한 명이 있으면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는 중간급 또라이가 29명이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더 이제, 예비 또라이가 290명, 한 그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 270명인가. 이게 하이인리 법칙이거든. 근데 저기는 교사 한 명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전부 다 마탱이가 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 제가 교육 쪽에서 이제 왜 좀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내가. 그치?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곱게 봐줄 수가 없다. 교육 쪽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곱게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뭐 하나 또 터지면 또 우르르 모여갖고 짬처리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바꿔볼까. 항상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교육 쪽은 이제 교육 쪽 대가리 뭐 교육감부터 뭐 제대로 된 인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욕을 처먹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보면서 또 항상 느끼는 게 웬만하면 이게 나는 항상 집단이라는 게 보통은 다 좋은 사람이 그래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지금 뭐 의사들도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내가 겪었던 의사들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제 밥그릇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난 그럼에도 이제 어떤 집단에도 이게 더 이게 성관주의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이제 내 눈엔 보이는 거지. 내가 늘상 말했던 정치인들, 얘들은 개쓰레기 새끼들이지. 언론 미디어, 얘들도 개쓰레기 새끼들이지.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사 쪽 이쪽도 굉장히 많이 썩었다는 거지. 저런 애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충격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장황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